얼마 전 연세가 90이신 시아버님이 월간 조선을 매달 꾸준히 읽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직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님은 항상 무엇이든 외우고 책을 보시기를 즐겨 하시는데요. 더욱이 10살에서 20살이나 젊은 분들과 친구처럼 사귐을 갖고 계세요. 여느 어르신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건강한 모습이기에 오늘은 신기한 우리 시아버님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머님은 아버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어머님은 안중에도 없다고 속상해 하십니다. 사실 이도 맞는 말인 게 제가 아침 9시 반쯤에 전화를 드리면 벌써 나가고 없으시니까요. 아버님은 우선 일찍 일어나십니다. 아침이면 노래를 들으시던 책을 보시던 가족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 계십니다. 이렇게 일어나신 아버님은 소식으로 아침을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과일을 즐겨 드십니다. 사실 철저히 소식하는 모습은 도저히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넘사벽 수준이십니다. 지금까지 만성질환에 어떤 약도 드시지 않으셨고 고혈압도 당뇨도 없으십니다. 유일하게 전립선 약을 드시곤 합니다. 젊을 때 매우 허약하셔서 병을 달고 사셨는데 어머님의 지극정성이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로 아버님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시고 58kg의 체중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일단 하루가 시작되면 무조건 12,000보를 걸으십니다. 옆에 물건을 잡지 않으시고 거뜬히 맨몸으로 일어나시고 걸음이 매우 빠르십니다. 항상 다양한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건강한 음식을 함께 돌아가며 밥을 사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모든 모임을 기다리며 재미있게 어울리시죠. 나이 들어 친구가 없다는 말을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버님은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을 항상 사귀고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특별해 보입니다. 매사의 사고방식이 항상 즐겁고 걱정이 없으십니다. 간혹 어머님이 화를 내셔도 허허 하며 웃으시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죠. 또 수면장애가 전혀 없으시고요. 어머님이 생각이 없고 걱정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버님은 정말 지적 능력이 뛰어나시고 불편한 마음과 생각은 의도적으로 빨리 잊으시려고 하십니다. 수면장애가 우연히 없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책을 읽으시는데요. 우리 집에 오시면 언제나 책장에서 책을 빼 읽으십니다. 본가로 내려가실 때는 자주 이를 빌려 가시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활동적이고 지적으로 왕성한 수준을 갖는 어르신들을 보면 어떤 시간도 무력감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시집와서 아버님이 보여준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당시 62세의 퇴직을 하시고 정말 학교의 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듯 한데도 부지런히 이러한 아쉬움을 떨쳐내시고 사셨습니다. 퇴직 후 외롭고 무력감에 쌓여있는 여느 노인들과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연구, 특히 일본 노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초고령 사회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학습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NHK에 따르면 이렇게 학습과 독서를 즐기는 그런 노인들은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고 타인에게 대화와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독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독서 활동은 노인이 스스로 주도적이 되어서 내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조적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독서는 노인들의 내적 갈등과 감정, 욕구, 생각 등을 표출하여 우울증, 불안 등을 치유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요인의 사회적 활동과 더불어 독서는 노인들에게 단순한 시간 보내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독서야말로 노인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과 독서 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면 평소 독서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력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 불편함이 없어야 책이나 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님도 90의 연세에 안경 하나 없이 모든 책을 탐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에게는 필요시 돋보기와 같은 시각 보조 기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인지훈련 프로그램과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버님은 치매 안심센터의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항상 이러한 인지훈련에서 상을 받아오십니다. 잘하니까 더 잘하려고 더 잘 참여하시고 인지력이 최상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통한 인터뷰를 보면 어르신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글감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이유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센터나 치매 안심센터와 같은 지역 보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모임인데요. 자신의 철학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은 치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여 치유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세대 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적 자극과 상호작용은 사회적 고립을 막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언제까지나 남은 그 많은 시간을 과거를 되뇌이며 추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갖는 생명은 성장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픈 이유는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고 이 같은 성장이 재미있고 행복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신과 부모님들의 사회활동과 독서를 위해 부모님의 시력도 점검해드리고 친구관계도 점검해봄으로써 공감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모임을 만들고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